까마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풀이장의 상승분을 본장에서 모두 한번 반납을 했다가 다시 한번 살짝 반등으로 끝나는 풀이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아쉬운 장이었으나 어쨌든 간에 양봉으로 마무리해줬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당히 괜찮은 종가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보다는 양호한 순간으로 끝난 거죠. 공포지수 72. 근래 들어서 70대를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우리의 목표인 익스트림 그리드 한번 가야죠. 푸드크롭션 0.67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부분 익절을 할 타이밍은 최소 0.70 이하다. 괜히 어줍잖게 0.70 이상에서 부분 매도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포모가 올 수가 있다. 그래도 부분 매도를 해야겠으면 0.70 이하에서 하라. 그곳이 어제 바로 풀이장이었고요. 영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제가 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고요. 부분 매도를 하더라도 그곳이 최고점은 아닐 확률이 높기에 그래도 포모는 옵니다. 그래도 나중에 조정이 올 시 왜 그때 매도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조금 줄이는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니까요. 물론 자신은 조정 따위는 전혀 아프지 않다. 나는 멘탈이 세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홀딩이 나가면 되겠습니다. 저도 큰 물량은 그냥 조정을 맞고 가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매수한 물량은 약간의 부분 매도 하면서 그렇게 장투 물량과 단기 물량을 복합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계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부분 매도하기에. 그리고 오늘의 일정 미국 8월 PC 물가지수 있죠. 예보는 0.2 그리고 우리 노무라는 0.1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상 0.2만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크게 마이너스 2%막 이렇게 급락하지 않겠죠. 오늘의 지표는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PC나 CPI가 이제 약발이 끝났거든요. 지금의 화두는 고용이다. 경기 침체냐 경기 침체가 아니냐 이것이다.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좀 좋진 않은 상황이나 어제 영상에서 이때의 캔들을 말씀드리면서 4시간 봉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부분 익절할 타이밍은 본장의 시작 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맞잖아요. 물론 여기가 나스닥의 올해 최고점은 아니니 절대로 올 매도는 하지 않으나 멘탈이 좀 약하시거나 아니면 세배 레버리지의 평단이 높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러한 좀 낮은 부분에서 손절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기분 좋을 때 약간의 부분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예측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차트가 그래요. 차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다행히도 4시간 봉상 중앙 이평선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유지를 한다는 것은 오늘 장도 다시 한번 좀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괜찮은 상황. 일봉으로 봤을 시에도 물론 어제 좀 좋지 않았으나 현재도 좋지 않으나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다. 본 물량의 대부분은 홀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시각까지는요. 환율 추가했습니다. 오늘 환율을 보면서 살짝 제가 놀랐습니다. 이 빨간색 하단의 빨간색 선은 제가 1년 넘게 그어오는 선인데 여기를 이탈해버렸어요. 환율이 이탈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인데 조만간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환율과 반대인 미국 주식이 상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장 초반에 상당히 좋다가 모두 다 반납을 해버렸죠. 그런데 그거 들었죠. 파란색 고점을 이은 파란색 저항선을 일단 어쨌든 간에 뚫었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오늘의 지지선으로 작용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지지선으로 작용해줘야 됩니다. 보합으로 끝나도 괜찮으니 지지선으로 작용해줘야 전체적인 반도체 지수가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좋지 않게 끝났으나 여전히 보라색 추세선 따라서 잘 가고 있다. 5일선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TQ도 어제 상당히 좋았으나 볼린저 밴드 살짝 터치하고 좋지 않게 현재 좀 아쉬운 상황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좋지 않은 정도는 아니고요. 좀 아쉽다. 약간의 횡보 조정이 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나 어쨌든 간에 현재는 상승의 추세다. 다시 상승의 추세로 가고 있다. 가야지. TQ. 속슬 차트입니다. 속슬은 괴리율이 너무 과도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속스를 매매하시더라도 반드시 반도체 1배 속스 X로 차트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된다. 전고점을 일단은 확실하게 넘겨주진 못한 애매한 걸치는 상황으로 되었지만 오늘 좀 이 전고점을 이 검정색 라인이 전고점 라인이죠. 이 전고점을 좀 넘어주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단기 랠리가 나올 수가 있다. 이 볼린저 밴드에 딱 걸친 것은 굉장히 추세가 세야지만 이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기대는 조금 하고 있으나 100% 속슬이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냥 여기서 버티는 흐름만 나와진다고 해도 선방입니다. 속슬도 일목균형표의 강한 저항대로 들어온 거죠. 구름을 거치는 강한 추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랜만에 불즈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불즈를 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불즈가 어제 볼린저 밴드 완전히 이탈해버리는 볼린저 밴드 둥둥이 떴죠. 그러나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이 빨간색 선
강한 선이죠. 이것도 제가 그어놓은 지 한 1년 됐어요. 이 빨간색 선을 지지받고 오르면은 불즈도 상당히 추세가 좋아지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불즈 황제로 다시 갈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죠. 속스의 보조지표. 일단은 속스 S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하지 못했는데 SQQQ 같은 경우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할랑말랑하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롱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좋지 않은 상황이 조만간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롱이 단기적인 조정이 오겠죠. 그 단기적인 조정에서 상황을 보고 만약에 그 단기적인 조정이 온다고 하면 상황을 보고 24년에 마지막 롱을 추매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는 속스 S가 여전히 1위고요. 오랜만에 봅니다. PSQ 나스닥 1배 인버스죠. 나스닥 1배 숏입니다. 이거를 지금 산다. 제가 봤을 땐 키움전사님들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지금 숏을 사는 것은 단타로 접근하기에는 뭐 언제든지 좋죠. 단타로만 잘 접근하신다면. 하지만 지금 숏을 산다? 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매매 방법은 아니다. 물론 100% 확언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숏을 산다. 단타로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타로만 대응한다고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겠죠. 코인의 공부지수. 코인도 그리드. 코인도 부분 익절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이고요. 코온일의 차트. 프리장에서 볼린저 밴드를 맞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가 다니는 길이죠.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코온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평선을 하늘로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평선이 하늘로 들어 올릴 때 약간의 조정 후 이평선을 터치한다. 그러면 코온일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죠.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코닐. 마라의 차트. 볼린저 밴드를 찢고 있다. 보라색 상승 추세선을 여전히 이탈하고 있지 않다. 홀딩의 개념이고요. MSTR. MSTR 같은 경우는 조금 심도 있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가 상당히 좋죠. 추세 빨간색 선을 전혀 이탈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프리장에서 170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대로 장이 시작한다면 MSTR은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뜬다. 그러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러면 어제 MSTR을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매도해야겠죠. 매도하고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매수하는 단타의 전략을 가져야겠죠. 하지만 나는 조정 따윈 두렵지 않다. 나는 강인한 멘탈의 소유자니까. 라고 한다면 뭐 그냥 홀딩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MSTR을 단가가 좀 높게 한 2쯤 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5% 정도, 한 16%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매도했다가 다시 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평단이 장투의 평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MSTR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의 일봉 현재 상당히 좋죠. 전고점 라인 검정색 그어드렸습니다. 전고점 라인을 확실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 검정색 라인이 단기적인 조정이 와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홀딩 가야지 이제. 많이 기다렸어. 이더리움의 일봉. 이더리움은 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나 21선을 상방으로 들어올렸다. 볼린저 밴드 뚫고 일목균형표를 뚫기만 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자 좀 많이 힘들다. 더 시리어스 멤버십. 평강공주님 새롭게 장교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고 공쿠님 UDT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UDT 장교 멤버십에서는 알트코인을 단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알트코인을 뭐 장투할 생각은 1도 없기 때문에 알트코인 급등이 나오기 전에 포착을 하고 급등이 나오면 올 매도를 때리는 최근 들어서 한 20%짜리 한 2번 먹었고 한 10%짜리도 현재 보유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알트코인을 잘 발굴해내서 단타 매매로 적절한 수익을 올릴 예정입니다. 물론 알트코인을 뭐 큰 금액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고요. 알트코인은 소액 단타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평강공주님도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멤버십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은 감정적이지만 당신은 이성적이어야만 한다. 계속 말씀드리죠. 절대로 비정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단기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왔다. 물론 여기가 올해 나스닥의 최고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에 들어왔다. 약간의 매도 해도 괜찮은 구간이다. 주식 투자란 언제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해야 됩니다. 당신이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해낸 누군가를 위해 평생 일해야만 할 것이다. 큰 수익을 바라면서 뭐 쥐똥만큼 투자해놓고 큰 수익을 바라면 안 되겠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원래 주식시장 이 바닥의 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재산을 때려 박아라. 이건 절대 아니고요. 큰 수익을 원한다면 큰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제 멤버십에서 TQ를 보유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얘기해서 지금 TQQQ가 계좌에 없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3배의 레버리지에 관심이 있으면서 현재 TQ가 계좌에 없다. 상당히 괜찮은 수익률로 TQ가 계좌에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배 레버리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장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부분 매도를 한번 고려해 볼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